남도 끝자락에는 보물 같은 도시가 있습니다. 세계의 여러 미항들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도시, 바로 낭만의 도시 여수입니다. 요즘 그 여수가 뜨겁습니다. 나날이 풍경이 바뀌는 여수에서 전해오는 진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수는 지금 도시가 지닌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채 밤바다가 아름다운 도시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 여수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도시는 생물입니다. 도시는 나날이 진화하고 역사를 다시 씁니다.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도 나날이 진화하고 역사를 다시 쓰면서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수의 밤은 신비롭습니다. 별들은 총총하고 불빛은 또 하나의 별들로 야트막한 산들과 숨바꼭질을 합니다. 별과 불빛과 바다와 산들과 그리고 점점이 떠있는 배들, 허공을 가로질러 가는 케이블카와 육지와 육지를 이어주는 다리까지. 저 불빛들이 마치 생명을 가진 생물들처럼 말을 걸어옵니다. 또 밤에는 굉장히 이제 이 달빛이나 별빛으로 옛날에 이제 생활들을 하셨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 감성이 좀 가라앉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으세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또 이제 안심이 되고 뭔가 좀 쉬고 싶고 이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빛이라는 이제 인공빛이긴 하지만 그런 요소들이 같이 접목이 되면서 좀 더 감성적으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그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죠. 일본은 일찌감치 야경에 주목하고 야경으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도시의 야경들은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나가사키. 나가사키는 산과 바다와 섬들이 서로 몸을 맞대고 있어 여수와 비슷한 지형을 지니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나가사키는 불행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도시로 우리에게는 원폭 투하지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하지만 그 폐허에서 돋아난 저 색색의 불빛들은 나가사키를 다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폐허였던 나가사키가 일본에서 야경이 아름다운 3대 도시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시간과 사람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또 다른 도시를 찾아 떠납니다. 일찌감치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 다양한 문화를 선보이고 있는 고베. 고베의 불빛은 또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지진을 겪은 고베는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도시 야경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기는 고베 대지진 박물관입니다. 1995년 고베에는 한 가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신 대지진이 바로 그곳입니다. 고베는 그때 그 지진으로 폐허가 됐는데요. 여기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그때 참상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고베는 2년 만에 완전 복구에 성공했는데요. 그때 시민들을 꿈과 희망으로 안내한 것은 하나의 불빛이었다고 합니다. 작은 불빛들이 모이고 모여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낸 루미나리의 축제. 불빛이 빚어내는 세상은 좌절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에도 한 점 희망의 불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고베의 야경은 이제 국제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화려함도 화려함이지만 대개가 일본은 야경들이 그 바다와 접한 도시에서 많이 이제 볼 수 있는데 제가 오사카도 그렇고 옛날에 요코하마도 그랬었고 대개가 다 바닷가 쪽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고베는 불빛으로 도시를 다시 재건하면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불빛으로 도시 재건에 성공한 고베. 그래서 고베의 불빛은 희망이요, 위안이며 내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게 우리가 그냥 소비적인 것을 즐긴다가 아니고 이렇게 추모를 하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도 돕는다라는 굉장히 좋은 취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셔서 또 추모도 가시고 또 어려운 분들도 도우시고 또 뜻이 좋다 보니까 해마다 발전을 해요. 그래서 나가사키와 고베 두 도시의 불빛은 좌절과 폐허의 세상에서 희망으로 이끄는 위안의 불빛이었습니다. 그 희망의 불빛은 요수에도 있습니다. 곳곳에 보물 같은 비경과 볼거리를 숨기고 있는 요수 또한 이 불빛으로 인해 새로운 휴양 관광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다와 산들과 섬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어우러져 있는 여수. 최근 여수를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관광객들 가운데 유난히 청년들의 모습이 눈에 많이 띕니다. 청년들이 많이 찾는 도시는 그만큼 건강하고 역동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보다 편리하고 빨라진 교통수단도 한몫하지만 그보다는 여수가 지니고 있는 매력과 여수시의 노력 때문입니다. 철도를 이용한 관광 상품으로서 젊은이들이 손쉽게 철도를 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내일로 프로그램을 철도공사와 함께 운영을 합니다. 10,000원의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그 돈을 활용해서 여수 숙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숙박을 끝나고 나서 또 여수에 가까운 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자전거를 이용한 1,000원을 주고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 가까운 섬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항만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다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양 박람회 엑스포는 요수를 야경의 아름다운 도시로 만든 동력이 되었습니다. 엑스포 이후 요수의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들은 요수를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시켜 주었고 도시 경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엑스포는 그렇게 요수의 낮과 밤 모두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숙박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이런 인프라들이 개선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레저뿐만 아니라 컨벤션 도시로서의 가능성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수를 낭만의 도시로 이끄는 것은 무엇보다 선해의 자연 조건을 갖춘 밤바다입니다. 그 밤바다는 불빛이 있어 더 아름답습니다. 섬과 산과 바다가 서로를 향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있고 그 속에 깃든 요수의 불빛은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수의 불빛은 포근하고 설레며 애틋하고 낭만적입니다. 여수 밤바다로 지금 인기가 있는 곳은 바로 해양공원인데요. 해양공원 여수의 밤바다를 보면서 낭만 포차가 있어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두 번째로는 오동도 음악 콘서트입니다. 엑스포장 야경도 보시면서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그런 야경을 구경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또 돌산공원을 굉장히 많이 찾죠. 빛놀이와도 겸해서 여수 밤바다를 또 위에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야경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수가 주는 매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빛이 고운 여수는 물이 너무 맑아 제 속을 들키고 맙니다. 물 위에 배를 띄우고 앉아 낚싯대를 들이운 채 바닷속 생물을 기다리고 있는 저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바닷속 생물들이 보내오는 미러들을 수신하고 그렇게 하나의 풍경으로 스며듭니다. 밤이 되면 저들은 또 하나의 불빛으로 또 다른 불빛을 낚을 것입니다. 요수는 섬의 고장입니다. 점점이 떠있는 365개의 섬은 요수를 신비하고도 다양한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오동도,
오동도는 또 하나의 여수입니다. 오동나무 군락지어서 붙여진 이름 오동도. 하지만 오동도는 보랏빛의 오동꽃보다는 선혈 같은 붉은 동백꽃으로 유명합니다. 동백은 낱장으로 흩어지지 않고 모가지째 뚝뚝 떨어지는 애달픈 꽃입니다. 오동도는 봄이면 그렇게 송이째 떨어져 내리는 동백꽃으로 핏빛 붉은 섬으로 변합니다. 바다 가운데 난 방파제 길을 따라 피아닌 듯한 오동도. 밤이면 음악에 맞춰 물과 불빛이 넘실넘실 춤을 춥니다. 여수는 오동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망졸망한 섬들을 쉼표처럼 거느리고 있는 여수는 그래서 깃들 곳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등대로 유명한 거문도. 거문도의 동백숲으로 난 산책길은 기암 절벽과 함께 또 다른 볼거리를 안겨줍니다. 뛰어난 풍광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백도. 바다 한가운데 도롤이 솟아서는 백길의 지표가 되고 있는 백도는 바다의 수호신이나 되는 듯 바람에도 끄떡없습니다. 파도랑 바람이랑 같이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니까요, 기분도 좋고 뱃속의 애기도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섬이 아름다울수록 섬은 우리에게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섬들은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주고 품도 내어주고 속설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곳곳에 깃들어 있는 전설과 이야기는 여수를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가꾸어주고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사람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데다 바다를 끼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삶은 육지의 삶보다 더 많은 도전과 위험 속에 운명을 맡겨야 합니다.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삶을 위로하는 것은 많습니다. 10개가 넘는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 해서 보물창고로 부르는 흥국사와 하멜의 사랑은 여수를 더욱 애틋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전에 여기는 악기를 물리치라는 의미에서 다리 밟기 이 행사를 했었고요. 이제 지금은 그 어르신들이 이 나이만큼 이 다리를 건너면 무릎병이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매년 한 보름 정도 되면 어르신 80세 드신 분들도 80번 왔다 갔다 이렇게 받기도 하는 그런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다리이기도 합니다. 하멜의 등대라고 부르는 이 등대는 지금도 밤이면 깜빡깜빡 불을 밝힌 채 하멜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나라로 건너가서도 조선의 아내를 잊지 못해 평생 혼자 살았다는 하멜의 사연이 애달프게 남아있는 여수는 이순신 장군이 사랑한 허국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하멜이 우리 조선에 표착을 했다가 마지막 고향을 찾아서 떠난 곳이 바로 우리 여수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하멜 보고서를 딱 해서 이제 왕한테 바쳤는데 그때 유럽 사람들이 동양에는 이런 조선,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구나라고 해서 코리아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알렸던 그런 역사적인 곳이고요. 여수가 더 특별한 이유는 나날이 현대적인 도시로 거듭나면서도 도시가 지닌 이 같은 역사와 문화를 잊지 않고 잘 지키고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바다로 이름을 알리기 전에 여수는 순수의 땅이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간직한 청정지역. 어둠이 내리면 바다는 항구의 별빛마저도 빨아들인 채 거대한 어둠으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빛을 만나면서 그 바다는 빛을 품었습니다. 그 빛이 흥감스럽게 바다로 흐르고 하늘로 번지면서 이제 여수는 또 다른 별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밤이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가 아름다운 여수, 낭만 여수로 불립니다.
여수의 밤이 아름다운 이유는 저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빛은 바다를 만나 더욱 풍성해지고 깊어지며 흥감스러워집니다. 삶의 고단한 현장도 불빛을 만나면 다른 꿈을 선사합니다. 그 고단한 현장이 다른 이들에게는 가닿고 싶어하는 꿈이자 세상인 것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그곳은 불빛이 하나둘 모여 불빛의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여수의 동력이자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인 여수산단. 여수산단의 불빛은 도시 경관을 위해 밝혀둔 조명이 아닙니다. 도시의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좀 더 양적인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홍콩의 한 씬이 전체가 만들어진 거, 도시 전체가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그 라이트 오브 심포니라 해서 쇼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거든요. 근데 여수가 이제 이 생태 도시라든지 이 자연 친화적인 도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홍콩처럼 그렇게 발달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수 나름대로의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고요. 여수에만 가서 볼 수 있는 이 밤 풍경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여수만의 특징이 좀 살아있는 야경이 된다면 훨씬 더 좋겠죠. 바닷길, 육지길, 하늘길. 여수는 유난히 많은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현수교로 이름을 올린 이순신 대교, 색색으로 얼굴을 바꾸는 불산대교, 허공을 미끄러지는 케이블카와 바닷속 물길을 따라 오가는 저 배들이 만들어내는 길들은 유도등을 밝힌 채 우리를 부릅니다. 저 길들은 모두에게로 향합니다. 닿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향하고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우리도 닿고 싶습니다. 누구에겐가 하나의 불빛으로 스며들고 싶습니다. 무수히 많은 불빛들 속에서 우리도 또 하나의 불빛으로 빛나고 싶습니다. 도시가 야경을 신경 쓰는 건 도시의 마케팅 때문에 보통은 신경들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도시에 자기 도시가 갖고 있는 성격, 그러니까 특성이겠죠. 우리 도시는 과연 밖으로 보였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도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굉장히 관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첫 번째는 이제 관광 마케팅 때문에 많이들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도시라는 것과 도시의 빛이라는 게 사람들에게는 도시의 특성을 인지시키는 것과 함께 도시에서 안전하게 살고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의 조명에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죠. 술을 놓듯 보다 더 화려하게, 보다 더 밝게 불빛을 키우는 도시 여수. 하지만 그 빛은 우리의 혼곤한 잠을 깨웁니다. 자칫 빛이 공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빛의 공해. 그렇다면 우리의 잠 속으로 파고드는 그 빛을 어떻게 다독이고 함께 할까요? 라이팅이라는 것, 이렇게 조명이라는 게 양날의 칼이라고 저희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 게, 연출을 하다 보면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계와 잘 가면서도 적재적소의 연출을 얼마나 똑똑하게 잘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그 조명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 될 거고요. 또 요코하마나 이 오다이바를 가셨을 때 굉장히 눈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빛을 굉장히 절제하면서도 꼭 있을 때 잘 쓰셨어요. 그리고 조명 기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난반사가 되거나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거나 하는 빛이 없고요. 꼭 조명이 비춰줘야 할 곳에 조명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도시도 하루 동안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쉴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야 저렇듯 별빛이 더 밝고 환하듯 어둠도 힘을 가져야 건강한 아침과 화려한 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도시의 불빛을 디자인하고 관리하는 요코하마와 고베. 이 중에서도 요코하마의 도시 야경은 여수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まず横浜の光は中国とか他の街の光だけじゃなくて看板の光がないってことです。屋上には一切光る看板つけてないわけです。で、何が見えるかっていうとライトアップされた光と公園にある光、店の光とかがついています。それと
海辺の近くには歩けるような場所を作っています。それとたくさんのオープンカフェがあります。夜歩いたり、夜外で、ご飯を食べたりとかコーヒーを飲んだりするような場所がたくさんあります。それと水辺の近くに光をたくさん持ってきてるんですよね。そうすると光が直に見えるだけじゃなくて、水面に光が反射していきます。で、何倍にも光を増幅させていきます。で、そういう効果があります。で、そういうような水辺に光を置いたりとか、休憩する場所、ベンチを置くっていうようなことが、海辺の近くの夜景を作ることでとても重要なことだと思います。 적극적으로 빛을 끌어들이되 그 빛이 공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요코하마의 도시 야경 정책이 신선합니다. 요코하마와 고베 말고도 세 개의 도시들은 야경을 또 하나의 도시 상징물로 키우기 위해 불빛들을 관리합니다.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도시 야경. 세 개의 도시들이 야경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 환상적인 불빛들을 보고 있으려니까 마음속에 은밀하게 감추던 불빛 하나가 깜빡 불을 밝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불빛은 사랑이고 여수는 사랑의 도시입니다. 아직 여수는 진화 중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관광 휴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또 하나의 야심찬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야심찬 계획의 중심에는 경도가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각종 대규모 특급 호텔과 비롯해서 복합 관광단지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명실공히 기존의 여수의 관광 시설들과 함께 그 다양한 남해안의 정말로 그 관광 중심으로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나날이 풍경을 바꾸고 역사를 다시 쓰는 여수. 그 여수에 가면 우리는 또 하나의 불빛이 되고 서로에게 또 하나의 불빛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그 여수가 우리를 부릅니다. 또 하나의 불빛으로 여수로 오라고. 낭만의 도시 여수. 그곳에서 희망의 불빛을 발견해 보라고. 그 희망의 불빛으로 새로운 미래를 노래하라고 주문합니다.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